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허리 통증은 흔한 증상입니다. 증상을 경험하신 분들은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허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디스크가 자리를 벗어나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에서도 허리 통증은 나타납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까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욕창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욕창의 증상으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욕창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신촌 블루스의 아쉬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통증으로 인한 불편이 크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증상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죠? 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거는 요추는 이제 그 허리의 특정 그 부위고요. 그러니까 네. 아래 허리 부위를 말하고 추간판이라는 건 척추뼈 사이에 있는 게 둥그런 판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연골이 탈출한 거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정식 의학 명칭으로는 불리우는데 네. 그냥 우리가 이제 허리 디스크 하는데 공식 명칭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요추 디스크 탈출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디스크라는 게 그 추간판하고 이제 똑같이 생긴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간판에 있는 디스크를 왜 디스크라고 하냐면은 그 디스크라는 게 그 이제 동그랗게 생긴 우리 동전처럼 네. 얇고 동그랗게 생긴 걸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자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자 같이 이제 동그란 그 판이고 약간 피자가 거기에 푹신푹신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척추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 역할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터지면은 디스크가 이제 터졌다는 거죠. 네. 허리 디스크는 허리 통증을 증상으로 하잖아요. 통증의 양상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허리가 몹시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이제 잘못 움직이면 막 그냥 자지러질 정도로 아프시다가 이제 또 어떨 때는 이제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그 엉치라고도 하고요. 거길로 좀 우리하게 이제 아프다고도 하시고 이제 또 특징적으로 그 신경,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자극되다 보니까 이 뒤 허벅지를 쭉 따르고 종아리로 가면서 이렇게 꼭 전기가 온다는 식으로 저릿저릿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추간판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닌 거죠? 예, 그 추간판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터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이제 그게 터지면서 빠져나오는 건데요. 그 추간판에 보면은 그 속 안에는 물렁물렁거리는 게 있거든요. 그 연골처럼 젤리 같은 성분으로 돼 있고 그 밖이 이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섬유륜이라고 그 이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김밥으로 따지면은 거기 밥알이 있고 그 빠져나오지 않게 김밥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듯이 거기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오래 그 쓰다 보면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거기 이제 섬유륜이 찢어져 가지고
그 틈새로 이제 그 젤리 같은 그 추간판 성분이 이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유륜이 이제 파열되려면 그게 어느 한순간에 터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우리 오래된 청바지 해지듯이 그게 이제 헤어지다가 그게 이제 갑자기 탁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성 질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터지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서서히 문제가 되는 동안 통증도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뭐 통증과 저릿한 증상들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가벼운 증상부터 심해질 때까지 증상을 좀 자세히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 이제 처음에 그 물렁뼈 역할하는 젤리 같은 그 저희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네. 이제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저수지 방파제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이제 실금들 가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터지듯이 네. 그 섬유륜의 이제 그 실금 같이 조금씩 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허리가 조금 이렇게 아프고 자세를 잘못 취하고 하면 이제 그게 더 찢어진 부위가 좀 악화되면서 더 아프기도 시작하고 네. 또 그러다가 이제 또 괜찮아졌다가 아팠다가 이제 그런 증상이 반복하다가 이제 점점 더 자주 오시죠. 그런 네. 증상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뭐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허리를 잘못 구부러든지 하든지 뭐 좀 무리하게 일을 하셨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완전히 뚝 무너지듯이 그 섬유륜이 이제 찢어지면서 거길로 그 연골, 젤리 같은 성분이 확 터져 나오는. 그러면 이제 허리가 이제 엄청 몹시 아프시죠. 그러면서 막 다리도 찌릿찌릿하게 느껴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증상이 발전을 합니다. 그럼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 디스크가 손상을 입게 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무리를 한다든지 좀 오래 앉아 있는 게 문제가 될까요? 예, 결국은 추간판의 기능이 역할이 그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척추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제 압력이 많이 가해지다 보면은 이제 쉽게 손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추간판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그 동작이 제일 나쁘고 이제 제일 나쁜 동작이 뭐냐면 이제 무거운 물건 드는 게 제일 나쁠 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나쁜 게 앉아 있을 때 그 자세로 인해 가지고 추간판의 압력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의학적 그 통계로 보면요. 그 보통은 서 있을 때 허리에 더 많이 힘이 추간판에 사이 힘이 가해질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앉아 있을 때 아.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되잖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 추간판이 이제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는 그 물렁뼈라고 했듯이 네. 이제 거기에서 그 탈출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네. 척추뼈와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석 처음에는 높이가 뭐 5cm 정도 있다 오래 깔고 앉아 있으면 이게 좀 줄어들어 가지고 납작해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추간판 간격이 이제 좁아집니다. 눌려 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간격이 좀 좁아져 있는 게 보이면은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거를 의심하거나 거기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있어가지고 추간판이 많이 닳았다. 이제 그런 걸 의심하고 이제 뭐 그 다음 게 되면 이제 MRI도 찍어보고 그럽니다. 치료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이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에는 시술적 치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이제 비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이제 약이나 물리치료 이런 거를 하는 건 이제 확실하게 비수술적 치료인데 네. 이제 시술이라는 게 이제 중간에 껴 있는데 그게 이제 수술까지는 보진 않고요. 시술이라는 건 이제 간단하게 주사 같은 걸로 이제 하는 거를 시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는 그 시술이 약간 더 발달을 해가지고 꼬리뼈로 그 가느다란 그 카테터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네. 거기 그 추간판이 탈출된 부위를 조금 그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조작까지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시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거는 뭐 그 규모로 볼 때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비수술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의 일부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약이나 물리치료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리치료는 어떤 방법인 거죠? 물리치료 이제 허리가 아프면은 일단은 그 근육이 뭉치고 이제 뭉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이제 그 뭐 고주파나 열 치료, 온열 치료 이런 네. 것도 하고 또 이제 그 디스크가 압박돼서 눌려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네. 견인 이제 당겨주면은 이제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좀 들어가는 걸 기대해가지고 견인요법도 하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또 이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 해주고 또 근육 강화 운동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치료라고 합니다. 뭐 일시적으로 허리가 편해진다는 말도 하지만 꾸준히 받아야 증상 완화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그 디스크라는 병 자체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급성으로 생긴 것보다는 조금씩 그 쌓여가지고 누적돼가지고 생기는 거다 보니까 또 네. 좋아지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좋아지지는 않고요. 네. 결국 이제 시간이 치료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조금씩 치료하다 보면은 네. 급성기 때는 한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막 자세 조금만 움직여도 막 아프고 한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시면 슬슬 이제 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꾸준히 받으시다 보면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증상이 이제 참을 만하게 거의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육 강화 운동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운동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그 근육 강화 운동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주변으로 허리 주변으로 혈액 순환도 좀 증가를 하고요. 네. 그 결국은 이제 허리를 이제 잘 잡아주면은 아프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발목 삐었을 때 보조기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채워서 발목 안 움직이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듯이 네. 허리도 일종의 이제 염자처럼 추간판이 이제 터져 나와가지고 자극하는 거다 보니까 네. 허리를 이렇게 잘 잡아주면은 통증 같은 게 훨씬 덜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예. 근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리 근육이 튼튼하게 잘 잡아주면은 그 디스크 터져 나온 것도 이제 통증 같은 게 이제 많이 완화가 됩니다. 물론 자세도 중요하겠죠? 예. 그 자세가 그 디스크가 이제 훨씬 더 악화되는 자세가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 많이 가고 눌리는 방향으로 잘못 자세를 취하면 이제 그래도 훨씬 더 심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압박력이 덜 가는 자세를 취하면 이제 덜 아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세를 잘 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견인 치료도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인가요?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거죠. 예. 견인은 말 그대로 그 몸통 이제 뭐 어깨 쪽이죠. 그러니까 흉부 쪽 잡고 이제 다리 쪽 대서 쭉 당기는 겁니다. 기본 네. 원리는요. 그걸 이제 기계로 해서 이제 좀 당기는 건데요. 당기면 좀 시원은 하긴 한데 네. 그게 실제로 이제 빠져나오거나 이제 터져 나온 디스크가 이제 다시 들어간다고까지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압박에 의해서 터진 거니까 견인을 해가지고 압박력을 감소시키면 좀 증상이 호전되는 거는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기에는 견인 치료 같은 걸 좀 하시라고 합니다. 주사 치료는 어떨까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기도 하던데요. 신경 치료로 보면 될까요? 예, 그 신경 치료인데요. 그 주사에게는 그 진통 마취제 같은 진통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염제, 그 염증. 그러니까 이제 그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건들면 신경이 부어오릅니다. 거기에 우리 온나무에 옷 닿으면 막 스치면은 이렇게 부어오르듯이 네. 그 탈출된 디스크 성분이 신경에 압박돼서 닿으면은 디스크가 막 이렇게 부어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제하고 이제 아프니까 진통제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탈출된 디스크 주변에다가 그 주사를 놔주면 이제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그럼 상태에 따라서 주사 놓는 위치가 다른가요? 그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온 그 부위에 따라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그 척추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 주사 놓는 부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신경 압박이 심할수록 주사 맞는 주기는 짧아질까요? 자주 맞아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자주 맞아도 안 된다면서요. 예, 그
신경이 이제 압박이 되면 더 많이 아프실 거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주사 맞는 횟수가 늘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자주 맞으시면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는데 또 네.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주사를 맞으시다 보면 주사 바늘이 이제 결국은 병변 부위를 보고서 직접 놓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이라고 생각되는 데다 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혈관이 이제 그 주변 혈관이 터지면서 거의 피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 이제 혈관이 터지고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 그게 나중에 그 유착이 생기세요. 신경하고. 네. 신경하고 그게 유착이 생기면 그것 자체 때문에도 또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사를 너무 자주 맞지 말고 한 네. 1년에 한 3번 정도 맞으시라고 이제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수술은 어떨까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던데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고려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일단은 이제 MRI나 이제 찍어 봐가지고요. 네. MRI상에서 탈출의 정도가 엄청 심하고 그게 신경을 확실하게 누르고 있는 그 신호가 이제 보이고 네. 그 다음에 환자분이 이제 많이 아파하실 때 이제 MRI상에서는 많이 심한데도 또 환자분 또 무던하셔가지고 증상이 없으신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뭐 수술로 안 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에도 뭐 이제 좀 지장을 많이 받을 정도다. 그러면 이제 수술하고 보통 이제 수술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보존적 치료, 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거를 시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한 80~90% 환자분들은 증상이 이제 저절로 좋아지거나 그 디스크가 흡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 3에서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보시다가 이제 증상이 계속 남고 일상생활에도 뭐 지장을 줄 정도고 네. 뭐 주무실 때도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탈출의 정도가 아주 심하거나 좀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또 척추는 수술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위험 때문일까요? 그게 결국은 이제 수술을 이제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증상이 이제 명확하고 네. MRI상에서도 탈출이 좀 심할 때 해야 되는데 네. 그 디스크가 탈출까지는 되지 않고 조금 이제 볼록 튀어나온 정도 예. 그 정도 될 때 이제 막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저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종기도 네. 이렇게 골물려고 할 때 이제 잘못 짜면 그게 오히려 덧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완전히 익었을 때 이제 딱 짜내면은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디스크도 설익은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막 수술하고 나면 이제 더 아파지고 도지고 이제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 저거 수술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상태가 너무 심해서 수술이 고려될 때 방법은 다양한가요? 예. 그때 이제 수술 방법이 요새는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내시경으로도 하는 걸로도 많이 하고요. 네. 이제 아니면 구식적으로 뭐 조그맣게 이제 한 3~4cm 그 절개해가지고 고길로 여는 방법. 그 제거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현미경 보고서 제거하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스크라는 것 자체 수술이 네. 큰 수술이 아니고 또 그것만 확실하게 제거하면은 어떤 수술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과는 좋습니다.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줘도 거기 이제 속에는 아직도 그 디스크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이제 거기 남아있는 디스크가 또 이렇게 가끔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은 그냥 한번 제거하면은 그거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히려 이제 또 반대쪽에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터져 나왔는데 또 시간이 되면 또 왼쪽으로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수술 후에도 조심할 부분은 있을 텐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디스크가 생겼다는 거는 그 척추 뼈 사이에 있는 그 충격 흡수 그 기능을 하는 물렁뼈가 이제 손상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든 간에 이제 척추뼈에 무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서 무거운 거 드는 거 피하시고 네. 허리 잡아주고 있는 근육 강화하는 이제 그런 운동하면서 이제 또 자세 관리 네. 그런 거 하면서 잘 이제 관리하면서 쓰시면은 이제 큰 무리 없이 이제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중심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욕창으로 고생하는 분들 있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누워있다 보면 욕창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욕창은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누워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특히 이제 몸을 이제 스스로 움직이시기 어렵고 또 자세를 바꾸기 어려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네. 같은 자세로 이렇게 오래 누워 있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신체 구조상 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엉치뼈나 엉덩이, 또 발 뒤꿈치나 뒤통수처럼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온 부위가 특별히 더 체중이 집중되면서 욕창이 잘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단순히 오래 누워 있는 것만의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누워 계시게 되면서 이제 압력이 많이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이 이제 아래로 미끄러지면서 피부와 또 이제 깊은 조직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전단력이라든지 또 땀이나 소변, 배변 이런 것들이 피부에 계속 습한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든지 또 가지고 계신 어떤 영양 부족이나 혈액순환 저하 같은 것도 이러한 욕창을 잘 생기게 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얼만큼 강한 압력이냐에 따라서도 조직 손상이 수시간 이내에도 빨리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등이나 엉덩이도 그렇고요. 압박을 받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압박을 받게 되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중요한 원인이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뼈와 또 이렇게 침대 사이에 피부와 근육이 이제 오랫동안 눌려 있게 되면 작은 혈관들이 압박되고 산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고 또 이제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림프 순환 또 정맥 순환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이제 또 조직이 손상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혈액 순환 문제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제 압력과 서로 어긋나는 힘, 전단력 때문에 세포와 조직 자체가 이제 찌그러지고 변형되는 것, 그리고 이제 피부보다 근육이 압력에 더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피부는 조금 붉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안쪽의 근육이라든지 또 지방층 손상이 훨씬 클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히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들은 곁에서 잘 살펴야 할 텐데요. 심해지면 궤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진행되면 이제 물집이 생기거나 이제 피부가 벗겨지고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생기는데 상처가 이제 심하게 깊어지면은 피하지방층이나 또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나 힘줄 또 관절 주변 조직 뼈까지
노출되는 이제 깊은 궤양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그 욕창이 피부부터 피하지방층, 근육층, 뼈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예. 피부는 멀쩡해 보여도 깊은 조직 손상이 먼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환자분은 잘 살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밤사이 얼마나 뒤척이고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면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은 그 자체로도 고통일 텐데요. 욕창이 단순히 피부에 생기는 문제만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피부 자체는 외부의 여러 가지 특히 세균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네. 피부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있는 것은 그 감염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욕창이 이제 피부에 생기는 상처가 일단 생기면은 문제가 매우 커지지만 욕창은 이제 단순한 피부 상처를 넘어서 네.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이나 근육, 또 혈관, 림프관, 또 심한 경우에는 뼈까지 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조직 손상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통증을 또 일으키고 또 통증 때문에 환자분이 자세를 바꾸거나 이렇게 앉는 것도 힘들게 되면 또 2차적으로 환자의 활동과 또 재활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계속 상처를 씻고 소독하고 이러한 과정도 또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그리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또 한번 눌리는 부위는 계속 또 뭐 눕거나 하시면서 잘 눌릴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또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장시간 지속되고 환자의 삶의 질의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뭐 지방, 혈관, 림프관, 뼈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혈관 이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욕창이 이 동맥경화 같은 어떤 혈관 질환으로부터 또 이제 잘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어떤 동맥경화와 같은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직접적으로 압력, 눌린 부위에 미세혈관 순환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또 직접 혈관이 없는 부위는 또 혈관 주변으로 또 림프관이 또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다시 순환하는 그러한 순환 조직이 있는데 뼈에 눌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위에 장애가 생기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압력과 피부가 밀리는 힘이 작은 혈관이 계속 눌리거나 또 속도적으로 피가 잘 안 통하고 또 붓고 이렇게 되면은 피부가 조직이 손상되는 조직 괴사가 더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치유 과정에서도 원래 혈관이 안 좋으신 말초동맥 질환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혈압이 낮아서 말초 혈액 순환이 문제가 있다든지 또 탈수가 돼 있다든지 또 심부전이 있어서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는 뭐 혈관 이상과 더불어서 이제 훨씬 짧은 압박에도 심한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발 뒤꿈치처럼 우리가 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말초 조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데 욕창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쪽 부위가 잘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액 순환 상태가 문제는 없는지 혈관 상태도 함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염의 위험도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부는 그 외부 세균을 막는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데, 네. 피부가 벗겨지고 괴사 조직이 생기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되고, 특히 신체 부위 중에서는 이제 엉치나 항문 주변의 욕창은 특히 이제 소변이나 대변에 오염되기 쉬워서 상처가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감염은 이제 피부와 또 치아 조직에 국한된 봉화지겸에서 시작해서 이제 근육과 근막층까지 침범할 수 있고, 네. 이러한 근막층을 따라서 염증이 또 넓게 빨리 퍼질 수가 있겠고요. 또 뼈로 번지게 되면 골수염이 되게 되는데, 네. 이 골수염은 한번 생기면 또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래 또 지속될 수가 있고, 네. 또 이런 세균이 결국은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균열증이나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전신적인 감염이나 염증 반응은 다른 장기의 기능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소적인 감염, 또 깊은 감염, 그리고 전신적인 감염까지 이 감염이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궤양이 생긴 곳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이 궤양을 더 심하게 하고 그런 건데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고름과 같은 증상이나 냄새도 심하지 않을까요? 발견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욕창의 상태나 부위에 따라서 말씀하신 고름이나 또 뭐 냄새가 난다든지, 네. 또 주변에 붉어지고 또 이렇게 열감, 좀 국소적으로 뜨겁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위를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눌려 있는 부위를 직접 일일이 들춰서 다 일일이 매번 확인하시는 과정이 또 필요한데, 예. 또 문제는 또 이제 항상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모습으로 욕창이 또 초기에 발견이 또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욕창이 표면보다 이제 깊은 곳에 더 손상이 클 수도 있고, 네. 감염 초기에는 그냥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이제 진물이 조금 늘어나는 것만 보인다든지, 또 이제 해당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면 통증을 호소하시면 발견할 수 있지만, 네. 또 고령자나 또 당뇨병, 또 신경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신다든지, 또 감염이 생겨도 열이 나거나 뭐 백혈구 수치와 같은 그런 검사 결과 이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네. 일단은 상처 변화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이상적인 냄새나 고름이 없다고 해서 예. 욕창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 위험으로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텐데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위험 신호가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은 이제 주로 위험한 부위,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 네. 그러니까 뼈가 좀 튀어나온 부위를 특별히 이 피부색 변화가 없는지 잘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직접 보셨을 때 압력을 없앤 뒤에도 계속 붉은색이 남거나 또 피부가 검붉거나 잦은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초기 압박 손상을 이제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네. 또 피부 색도 보셔야 되지만 또 해당 부위가 또 특별히 좀 뜨거운 열감이 있거나 예. 아니면 피가 잘 안 통한 이제 차가운 느낌은 없는지, 네. 아니면 이렇게 만졌을 때 딱딱해지거나 반대로 이제 물렁물렁하고 축축한 느낌, 또 뭐 부어 있거나 네. 아니면 그 해당 부위에 통증이나 따끔거림과 같은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되겠고요. 네. 물론 이미 그 뼈가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 이제 물집이나 또 피부가 벗겨졌다든지 또 아니면 진물이 많이 나고 상처가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진행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좀 이러한 진행 신호가 좀 심한 경우, 이제 열감이나 부종이 심하다든지 또 구름이나 악취가 많이 나고 붉은 게 아니라 검게 피부 괴사가 의심된다든지,
또 뼈가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거나 또 상처가 계속 진행되고 깊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네. 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고름이나 악취, 피부 괴사까지 이렇게 증상이 심할수록 합병증의 위험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 피부 거치나 피하 조직의 감염뿐만 아니라 네. 이것이 잘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서 그 밑에 있는 근육과 또 근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근육이 괴사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름이 잡히게 되면 이거는 이제 먹는 약이나 주사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기는 어렵고 그 고름을 직접 빼줘야 되기 때문에 농양이 생긴다든지 또 골수염이나 또 균열증, 전신적으로 혈액으로 세균이 감염됐다든지 이런 것까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처가 깊거나 치료 시간이 길어진다. 또 이런 경우에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는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도 이제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골수염은 사실은 이제 뼈에 염증이 생기는지는 우리가 참 겉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잘 낫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게 되면 반복적인 입원과 이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이 상처가 이렇게 아물면서 상처가 낫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나 근육판을 이렇게 이어주는 수술까지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통증이라든지 또 이것으로 인한 이제 수면 장애 또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서 영양 악화 또 아파서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욕창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욕창을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악순환을 만들면서 좀 전신적인 회복도 늦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괴사가 되면 수술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도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번 괴사된 조직은 이제 재생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부 밑에 있는 조직에 어떤 2차적인 감염이나 농양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되고 괴사된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새살이 나도록 수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요즘은 이제 욕창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구들도 많이 나와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적절한 치료와 또 적절한 기구를 이용해서 욕창이 회복될 때까지 병원 치료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도 진행이 될 텐데요. 항생제 사용해서 조심할 부분은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항생제는 균을 제거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한 가지 부담은 이것이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또 오래 누워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전신적인 여러 합병증이 이미 간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이 항생제를 혈관을 통해서 주입을 하든 이제 경구로 투여하든 혈액을 통해서 감염된 부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혈액순환 자체가 좋지 않게 되면은 이 약물이 감염된 부위에 충분한 농도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써도 또 해당 감염 부위에 충분히 효과가 없을 수가 있겠고 또 약을 또 오래 쓰다 보면은 또 각 그 세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또 내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상당히 이제 또 장시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국소적인 상처 치료, 피부의 2차적인 감염을 막고 재생을 돕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방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어떻게 신경 써야 할까요? 채비도 일정 간격으로 바꿔준다거나 침구류의 위생에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체위 변경을 일정 간격으로 수시로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해서 네. 이제 한 곳이 오래 눌려 있지 않도록 압력이 한 곳에 오래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스스로 잘 못 움직이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나 의료진이 규칙적으로 자세를 바꿔줘야 되고, 네. 이미 좀 손상된 부위는 가능한 체중에 실리지 않도록 하는 자세나 또 그러한 쿠션 같은 것들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사람마다 또 좀 다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피부 상태라든지 또 전신 건강, 또 사용하시는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딱딱하냐, 아니면 공기를 이용해서 압력을 줄이는, 분산시키는 매트리스를 사용하나, 또 환자의 통증이나 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수면 방해를 또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물론 특수 압력 분산 매트리스나 방석은 또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면서 체위 변경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체위 변경을 잘 신경 써주시면서 이제 잘 생기는 신체 부위에 이런 욕창 초기 변화 같은 것들이 없는지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특히 이제 발 뒤꿈치는 가급적이면 완전히 침대에서 띄워서 이제 압력을 줄인다든지, 또 환자를 이렇게 옮길 때는 이렇게 끌어서 옮기게 되면 이제 피부가 이제 어긋나는 전단력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부가 침구에 쏠리지 않도록 잘 환자를 이동하는 것이 좋겠고, 이제 땀이나 소변, 배변 이런 것들로 이제 젖은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부 손상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씻고 이제 충분히 말리고 피부 보호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또 감염 위험 때문에 말씀하신 그 침구 위생, 침구는 이제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뭐 작은 물건이나 음식물 이런 것들이 이제 침구에 껴서 피부가 눌리지 않도록 잘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상처의 회복이나 또 면역력 이런 것도 피부의 어떤 건강, 피부 상태 유지를 위해서는 영양소 섭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과 단백질, 수분 공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욕창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성수의 동행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